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성 검사 2에 해당됩니다. 원보다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로 제목을 제가 이와 같이 붙였어요. 선대칭의 활용, 빛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어진 것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빛의 반사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이 거울이다. 빛 그리고 거울이라고 했고 반사라는 단어가 있죠. 직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진하는 빛이 평면 거울 표면에다 반사되면 진행 방향이 바뀌고 진행 방향이 바뀌겠네. 그림 1과 같이 입사각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자, 입사각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입사각 반사각의 뜻은 무언가 하면은 거울의 수직이 되는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선과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각,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사각 반사각보다도 그것의 여각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입사각 반사각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평면 거울입니다. 또 계속 봅시다. 문제 2는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기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물체의 상은 반사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 생기고 만난 교점.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같다. 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체가 거울에 비치는 상이 있습니다. 그럼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 비친 상에서 거울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같다라는 뜻이 있었고 입사각 반사의 거리가 같다라는 뜻이 있고 직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죠. 다음 같은 거예요.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해서 물체까지 갔을 때 요놈의 빛이 눈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물체까지 가는 요 거리는 나를 대칭시켜 버리면은 그 상과 이루는 직진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 거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P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평면 거울에 어떤 M이라는 점에서 반사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Q라는 점이 있다면 대칭시켜서 이동시켜버리면 쭉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거리,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짧은 최소 거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빛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용했죠. 대칭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선대칭, 직진한다. 제일 짧은 거리다. 직선으로 하는 게 제일 짧죠. 자, 그럼 또 계속 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면이 평면 거울로 구성된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면이 평면 거울로 구성된 삼각형입니다. 내부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변에 반사되어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빛의 경로를 확인하려고 한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BC 내부의 한 점 X에서 ABC 내부의 한 점 X입니다. X에서 출발한 빛이 한 번만 반사되어 점 X로 돌아오는 경로는 그림 3과 같다. 단 내부는 변을 포함하지 않고 꼭 지점으로 향하는 빛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반사돼서 들어오려면 빛을 이렇게 거울에 수직이 되도록 비춰줘야 됩니다. 그럼 입사각 제로, 반사각 제로죠. 입사각 반사각의 여각은 90도로 갔습니다. 그럼 반사해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한 번만. 마찬가지로 이 변에 수직이 되도록 빛을 반사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반사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반사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런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면밀하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주어진 제시문의 글들이
제시문에 주어진 중요한 수학적 사실들이 물론 문제 해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직으로 가면은 그대로 경로를 되돌아 반사돼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볼까요? 자, 이제 문제네요. 세 면이 평면 거울로 구성된 삼각형 ABC가 있다. B 각의 크기는 45도입니다. 그 다음에 C 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내부에 주어진 점 Y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빛이 밑변에 평행하게 출발한 빛이 9번 반사되어서 Y로 되돌아왔다. 그럼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그리시오라고 했죠. 자, 한 번 반사돼서 돌아가는 것을 수직으로 하면 되죠. 수직으로 하면 돼요. 수직으로 하면 돼요. 근데 9번 반사되어서 되돌아왔다고 했는데 빛이 나간 방향은 어떻게? BC에 평행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평행하게 빛을 한번 쏴봅시다. 그러면 평행선 성질을 해서 이 각의 크기는 여전히 45도입니다. 그 다음 빛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나올 거죠. 그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45도니까 입사각 반사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나도 45도입니다. 그럼 빛을 쐈더니 45도로 입사 반사각의 여각이 제가 편하다 그랬죠. 이 법선을 그리지 않고 여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90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되돌아 쏘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Y에서 B 방향으로 BC와 평행하게 빛을 쐈을 때는 9번이 아니라 3번 만에 처음으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 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C 방향으로 이와 같이 빛을 쐈다고 합시다. 그럼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는 60도. 사실은 입사각, 반사각은 60대 여각인 30도죠. 예, 60도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60도로 가야 되겠다. 60도. 그러면은 정삼각형이네. 60도는 나도 60도. 옳지. 그러면 나도 똑같은 식으로 60도가 되도록 빛이 반사되겠네요. 예, 내가 60도입니다. 입사각, 반사각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입사각, 반사각 여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갔는데 45도, 60도고 삼각형을 이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하고 같은 각이 되겠죠. 그럼 평행하게 나갔네. 그럼 이 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75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되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그 다음은 또 다시 75도가 되도록 이 빛이 진행해야 되니까는 적당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자, 75도. 예. 사실 입사 반사각은 15도, 15도겠죠. 그럼 내가 75도니까 2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요? 예, 15도입니다. 그 다음은 또 다시요. 이렇게 내려가서 내가 15도가 되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렇게 빛이 나가게 되면은, 다시 내가 15도 잘못했네. 30도에 죄송합니다. 75도니까 30도입니다. 그럼 나 또한 30도가 되고요. 천천히, 시간은 넉넉합니다. 30도가 되고, 왜냐면 60도 직각, 오케이. 그러면 이제 되돌아서 다시 오죠. 자, 볼까요? 빛을 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9번, 예, 되돌아왔습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빛의 경로를 찾아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주고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한 말도 옆에 같이 서술해 주면 됩니다. 입사각, 반사각의 여각을 표시하자. 평행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자. 동이각, 극각, 막곡지가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9번 반사되어서 Y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C 방향으로 BC에 평행하게 쐈을 때 이와 같이 직각이 되었고 그 다음 되돌아서 9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넉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세 변이 평면 거울로 구성된 예각 삼각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ABC 외심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반드시 이 삼각형 내부에 있죠.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기 때문에 AP의 길이, BP의 길이, 그리고 CP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네 외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각이니까 반드시 삼각형 내부에 있고요. P는. 자, 그 외심 P에서 출발한 빛이 두 변에 한 번씩만 반사되어 다시 P로 돌아오는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 경로에 대해서 전 P에서 출발한 빛이 반사되는 위치를 찾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반사되는 위치도 찾으라 그랬고, 그리고 변이 세 개인데 두 변이니까 어느 한 변당 세 가지 경로가 나가겠네.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 나를 수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네. 수직으로, 같은 위치에 가면 된다는 것이 평면 거울의 물체 상 위치로 제시문에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로 이렇게 간 점을요, F라고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대로 이 위치 T라고 합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이 중점 연결 수직이 되죠. 이 놈을 E라고 해봅시다. 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P에서 반사해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였어요? 거울상에서 비친 거 봤더니 이게 상들입니다. 이 물체예요. 수직이고 최단거리로 직선이라는 말에 직선입니다. 끝됐어요. 따라서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각각 내가 Q 그리고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빛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P에서 나온 빛이 이 Q점으로 갔다가 다시 이와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뭘 설명해야 됩니까? 입사각 반사의 크기가 같다는 걸 설명해야 되죠. 대칭이 있기 때문에 두 삼각 합동으로 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직선으로 연결한 막곡지각으로 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각의 여각과 반사각의 여각이 같기 때문에 빛이 진행하는 경로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요, 그대로 직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막곡지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여각이 같기 때문에 빛이 진행하는 방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그러면 P에서 나온 빛이 두 변 A, B와 AC에 각각 한 번씩 반사해서 P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 위치를 찾는 걸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P점을 A, B에 대칭되는 위치를 잡습니다. F. P점을 AC의 대칭 위치를 E라고 잡으면은 선분 또는 직선 EF와 변이 만난 점을 Q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막곡지각 그리고 합동에 의해서 반사 법칙을 만족한다. 입사 반사에 같다. 따라서 빛의 경로는 P점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오면 됩니다. 또는 그 반대로 반사해도 돼요. P에서 R로 갔다가 Q로 이와 같이 오면 됩니다. 자, 각각의 경로를 그림으로 하나 나타냈어요. 그 다음은 나머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D, E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점을 잡으면 돼요. 따라서 빛이 갔다가 이렇게 경로를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 F도 연결했을 때에 바로 이 점입니다. 빛이 반사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와 같이 가도 됩니다. 오케이, 세 가지 경로를 다 찾았고 그 위치를 찾는 방법은 여기서 하나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뭐요? 빛은 직선으로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거울의 물체와 삼각의 합동과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반사 법칙을 만족하는 반사되는 점임을 확인하였다. 오케이, 됐죠? 오, 그래. 이렇게 했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ES 구한 경로의 그림을 그대로 다시 제가 옮겨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경로를 찾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P에서 이렇게 간 경로의 길이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세요. 전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대칭시켰으니까는 역시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대칭시켰으니까는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이 사각형은 뭐요? 내변 길이 같아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요. 그럼 꼭지가의 크기 같겠네요. 이미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마름모가 나옵니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식으로 마름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빛이 진행한 경로 길이. 이 F,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봤더니 나도 이 길이가 같아요. 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은 마름모입니다. 따라서 A, F, 이런 등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인 AP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대칭시켰기 때문에 이 꼭지각의 크기는 A각의 2배의 각 A가 된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하면 A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바로 요놈 길이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길이가 EF 길이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 각 또한 똑같이 나눴으니까 요 각의 크기는 각 A의 크기와 같습니다. 나도 각 A의 크기하고 같아요. 옳지. 따라서 요놈의 길이는 AP라고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인으로 표시가 되죠. 나 역시 사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AP,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EF의 길이는 ER 곱하기 R 사인 A, 각 A,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선생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 좋은 학교 문제일수록 풀이와 해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풀이를 외울까 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선생님이 보인 건 뭐예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 세모가 크기가 같아요. 대칭이니까 각의 크기 같아요. 대칭이니까 각의 크기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 요놈의 각의 크기는 요 각하고 같아요. 왜? 이등변 삼각형. 요 각도 X라는 각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점 세모 더하면 B각이에요. 점 세모 더하면 B각이에요. 이것도 각이 같아요. 점하고 세모 더하면 점하고 X 더하면 여기 C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XX 같아요. 점 X, 점하고 X, 점하고 세모, 점하고 세모. 다시요. X예요. 점하고 X, 제가 지금 뭘 보이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임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모각이라 할게요. 세모각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각이에요. 동그라미 각이에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X각이에요. X각이에요. 대칭이니까 X예요. 대칭이니까 동그라미예요. 따라서 이 사각형에서 이 두 각의 합은 세모, 동그라미, 그리고 X라는 것이 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래? 나 이거 B, 나 이거 나 이거 옳지 확인됐네. 따라서 이 각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각의 크기가 같고 180도가 되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나는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사실 EF 이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은 BC 변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옳지. 자, 관련 근거를 서술하라 그랬으니까는 평행사변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나 이렇게도 설명했는데 이것 설명했더니 그 다음은 우리가 고중학생이 배우기 좀 힘든 거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걸 확인해. 그래. 그럼 또 마찬가지로 DE의 경우도 DE라고 하는 이 경로의 길이는 AB 길이하고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DF라고 하는 길이는 AC 길이하고 같습니다. 자, 빛의 경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긴 건 뭐겠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을 택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장 긴 변이 뭡니까? AC로 돼 있죠. 좀 애매하죠? 예, 어느 게 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가장 긴 변은 가장 긴 변으로 하면 된다. 가장 긴 변은 뭐예요? 대각의 크기. 아까 위아래에서 만들었잖아. 이걸 어떻게 했죠? 이 R에다가 sin A라고 했잖아. 그럼 이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똑같기 때문에 요놈의 각이 sin 값이 가장 큰 것이 A의 각이 가장 큰 각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된다. 오케이. 각으로 설명하든 변의 길이로 설명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로 보였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경우 각의 크기를 sin A 값의 크기 A 각이 큰 거. 그래서 예각 삼각형을 했잖아. 변의 길이로 설명해도 됩니다. 자, 답안은 여러분이 알맞게 서술해야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설명해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변이 평면 거울로 구성된 예각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이때 내부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각 변 위에 D, E, F에서만 반사되고 세 번만 반사되네. 그리고 계속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때 세 점 D, E, F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가 하나뿐임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서는 외심이란 걸 했어요. 한 번씩만 반사되어서 왔대요. 이 위에 그냥 T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AC 위에 또요, CA 위에 E라는 점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 또 F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F라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부의 점에서 반사해서 경로를 반복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D에서 빛을 쏴서 반사해서 각이 같고 반사 법칙 각이 같고 각이 같도록 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로를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내부의 점은 이 위에 아무데나 점에서 이렇게 쏘면 되는데 D, E, F라고 하는 세 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뿐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시문에서 빛의 어떤 성질이 있었죠? 선생님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나를 여기에 따라 대칭시키겠습니다. 대칭시키면 수직으로 갖고 길이가 같습니다. 이 점을 뭐라고 놓을까? P라고 놔보겠습니다. 나를 또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대칭시키겠습니다.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사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경로,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고,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직선입니다. 일직선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또 경로의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됩니다. 그럼 이 경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죠? 선생님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놈의 길이하고요, 대칭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같습니다. 이 길이 또한 대칭시켰기 때문에 길이가 같습니다. 옳지. 그리고 각의 크기니까 2A가 됩니다. 옳지. 그러면 PQ라고 하는 저 경로의 길이는 다음과 같으네. 2 곱하기 AT라고 하는 저놈의 길이에다가 그리고 sin A, 각 A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AT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A에서 집중해 잘 봐야 돼요. 여기 대변에 있는 점 하나예요. 그놈의 길이는 수직으로 가는 길이에요. 수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를 봅시다. 수선의 발로 내려줬을 때의 제일 짧은 길이가 됩니다. D가 수선의 발일 때 제일 짧은 길이가 됩니다. 왜? P에서 Q로 직선 경로, 빛이 이동하는 거리는 가장 짧은 최소 경로로 움직이고 나는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만 되겠네. 옳지.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이 뭐라 해야 돼요? 수선의 발입니다. 아, 그래? 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 하나뿐이야.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이 점도 A, B, C에서 A, B에 내리건 수선의 발이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F 또한 수선의 발이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위치를 찾았죠?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럼 D, E, F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반사하기 때문에 내부의 점은 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향해서 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빛의 경로라는 것은 되네요. 막곡지어로 갖고 대칭해서 입사 반사 같아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설명 끝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쉽죠. 그냥 막연하게 풀어라 그러면은 그냥 포기라는 말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자, 또 잠시 쉬었다 또 문제 2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